오늘의 주제는 극심한 청년 실업,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은퇴하는데 기업들은 왜 청년들을 채용하지 않는가입니다. 2018년도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왼쪽은 남, 오른쪽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1세대는 60세 전후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전후를 보면은 베이비붐 2세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20살 전후에는 청년층이 있죠. 그래서 베이비붐 1세대와 20세 전후의 청년층 사이에는 남자의 경우 약 10만 명, 여자의 경우 약 15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보다 청년층이 25만 명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다양한 뉴스에서 알려져 있듯이 대략 57세 전후가 됩니다. 은퇴 평균 연령 57세, 예상보다 5년 빨라라는 뉴스라든지 한 65세 은퇴 원하지만 실제로는 57세와 같은 뉴스에서 알려져 있듯이 57세 전후가 됩니다. 2012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졸자 숫자와 57세 퇴직 예정자 숫자 사이의 관계를 보고 청년 실업이 줄어들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대졸 예정자인데 대졸 예정자는 계속 꾸준히 줄어들어서 2017년의 경우는 495만 명. 그런데 비해서 퇴직자는 57세 퇴직자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의 경우는 573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10만 명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대졸자가 은퇴자보다 많아서 청년 실업이 급격히 해소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 실업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같이 청년 실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서 8.0%에서 2018년도에 10.5%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은퇴자 수가 급증하고 청년들은 줄어드는데 실업이 급증할까?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도대체 기업들은 빈 자리에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은퇴자 수가 훨씬 많아지는데 오히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그것은 현대 경제가 공급주도 성장이 아닌 수요주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아래서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시장주의에서는 공급주도 성장 경제 모델이 유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민사회 중산층 시장주의에서는 수요주도 성장 경제 모델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주도 성장 경제 모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모형에서는 공장 건설이 중요하고 생산 중심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적합한 모형이죠. 자, 공급주도 성장 경제 모형을 자세히 보면 유럽 제국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적합한 모형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에 거대한 식민지를 갖고 있는 경우 식민지 시장이 본국의 경제 규모에 의해서 매우 클 때 적합한 모형이죠. 그래서 식민지 시장, 즉 그 수요는 거의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본국의 생산 시설을 최대한 증설할 때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죠. 즉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모형으로서 생산 시설 확장에 의해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 중심 성장 경제 모형에서 은퇴자가 많은 경우는 무한정한 식민지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장의 은퇴자 자리는 반드시 청년층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즉 은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년 실업은 줄어드는 것이 이 공급 중심 성장 모형에서 성립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수요주도 성장 경제 모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21세기에는 식민지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생산 시설은 충분한데 국가의 중산층의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한 국가의 중산층의 소비력이 결국은 시장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
소비가 살아나야지 다시 생산이 살아나는 그런 것이 현대 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우선이고 그 소비가 충분할 때 생산이 확충이 되면서 물건이 생산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주도 성장 경제 모형에서 은퇴자가 급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은퇴 이전에서는 기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봉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대한 봉급, 그러니까 약 수백만 원 이상의 봉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연금이라는 것은 한 달에 약 100만 원 전후의 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이 받고 있는 돈의 크기가 갑자기 수백만 원에서 100만 원 전후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은퇴자들의 씀씀이가 급감을 합니다. 즉, 중산층의 소비력이 급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자들이 급증하는 경우는 소비는 급속히 냉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은퇴자들의 소득이 급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수백만 원을 받던 사람들이 연금으로 100여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씀씀이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급속히 줄이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내수가 급속히 침체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죠. 수요주도 성장 경제에서 기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수가 급속히 악화되면 결국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 은퇴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소비가 컸었는데 소비의 양이 줄어들면 결국은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고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설을 처분한다기보다 시설 그대로 두고 가동률을 낮추면서 또한 신규 인력을 안 뽑으면 결국은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은퇴자의 빈자리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수요주도 성장 경제 모형에서는 대규모 은퇴가 발생하면 은퇴자의 소득이 급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많은 돈을 받았던 사람이 결국은 연금에 의존하게 되니까 결국 은퇴자의 소득이 급감하게 되고 그러면 내수 시장의 소비가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 내수가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 봐야 다 팔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산량을 줄이려면은 기업은 고용 능력이 줄어드는 거죠. 즉 새로운 인력을 뽑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고용 기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퇴자가 급증할 때 청년 실업은 나아질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옆에 아래 그림에서 같이 은퇴자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9년도에 생이 이제 2019년 은퇴하고 1960년대 생이 2020년 은퇴하듯이 이런 식으로 쭉 은퇴자 수가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년 1,080만 명 돌파, 2034년까지 1,400만 명이 퇴장을 한다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도 보면 연 40만 명씩 계속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 경제 인구 절벽, 연 88만 명이 은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세계 최악의 저출산까지 겹쳐서 경제 활력이 급속히 줄어가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빈자리가 많은 기업에서 빈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청년 실업이 해소될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 실업은 악화될 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더 걱정이죠. 자, 그러면 수요주도 성장 모형에 대한 사례들을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본, 그 다음 1980년대 한국,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본의 2000년대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60세 전의 은퇴자로 생각하면 남자의 경우는 90만, 여자의 경우도 90만, 그렇게 해서 약 180만 명 정도가 매년 은퇴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20세 전의 구직자를 보면 남자의 경우는 80만, 여자의 경우는 75만, 그렇게 합해서 약 155만 명의 구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만 개 일자리가 남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청년들은 완전 고용이 되어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청년 실업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1980년대 한국을 보면 60세 전후의 은퇴자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0세 전후의 구직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은퇴자 숫자는 적고 구직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청년 실업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이유는 구직자들이 직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씀씀이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수가 급팽창하고 그러면 기업들은 그 내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공장을 증설하면서 또 고용을 늘리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청년 실업에 대해서 간단한 조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은퇴자 수가 급증하면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은퇴자 수가 많고 청년이 적으면은 완전 고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즉 은퇴자 수가 급증하면 은퇴자들의 소득 감소로 소비가 급감하고 결국 내수 침체가 생기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생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산을 급격히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청년 실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을 하면 은퇴에 따른 내수 침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특히 은퇴자들이 급증할 때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버 산업이라든지 이쪽 방면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종류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